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2022 2D 기초 다지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오토캐드 2022 기초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오토캐드 2022를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처음에 딱 열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세로 만들기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ACAD ISO 화면이 바로 열리고요. 지금 이 화면은, 이 대화 상자는 여기 종이 모양, 이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서 세로 만들기를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드로잉을 해가지고, 이게 ACAD ISO 파일이 열리는 거고요. 위에 종이 모양, 얘를 누르면 이와 같이 템플릿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CAD ISO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기본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선이죠. 자, 그래서 선을 그릴 건데, 선은 영어로 라인이죠. 그래서 LINE 라고 입력을 했어요. 라인 해가지고 엔터 했더니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타나네요. 일단 한번 그냥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명령창인데 다음 점을 지정하래죠. 마우스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로 그냥 움직여가지고 클릭이요. 그랬더니 명령창이 또 다음 점을 지정하래요. 아니면 명령 취소하든지. 그래서 다음 점도 그냥 클릭을 해봤어요. 자, 계속 다음 점 지정하려죠? 그래서 또 클릭을 했어요. 자, 이제 끝내고 싶어요. 끝내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끝을 내려면 키보드에서 엔터. 그럼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선을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보면, 여기가 이제 드로잉 공간이고요. 위에가 리본 메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의 탭을 클릭하면 그 탭 밑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얘가 이제 명령창인데, 명령창은 보통 이렇게 밑에, 여기서 더 밑으로 여기를 당겨보면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용하든가, 또는 그 클릭 드래그 해서 위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를 완전히 위쪽으로 더 올려보면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밑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만약에 이제 여기 옮기다가 실수로 얘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명령 윈도우를 닫으시겠습니까? 실수로 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명령창을 다시 열려면 조금 전에 이 대화 상자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컨트롤 9번이죠. 닫으려고 하면 여기 명령행 윈도우를 다시 표시하려면 컨트롤 9를 누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닫히면 컨트롤 9번에서 명령창 다시 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선을 그냥 무작정 한번 그려봤어요. 조금 전에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을 다 입력을 했는데 L만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럼 라인이라고 나오죠. 위에 리본 메뉴 도구 상자를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 선 있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선 그리셔도 돼요. 끝낼 때는 엔터죠. 그래서 위에 이 도구를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캐드가 그 낮은 버전일 때부터 사용한 사람들은 명령창에 명령어 단축키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익혀왔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명령창에 명령어 단축키를 입력해서 그리는 방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위에 여기 이렇게 원 하나를 그리려고 해도 여기 또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 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버튼이 작아졌죠. 이쪽에서는 편집하려면, 수정하려면 얘네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나타나기는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마우스 갖다 대서 뭔지 확인 안 하고도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명령어 단축키,
명령어를 입력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 강의는 또 명령어 단축키 익히는 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마우스를 이 선 쪽에 이렇게 갖다 두면 이렇게 마우스가 위치하는 선은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잡힐 때 클릭,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지우려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또는 명령어가 erase라는 명령이 있어요. 단축키는 E고요. 자, 이 명령어 단축키를 할 것 같으면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선을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워봤는데 지운 이 동작을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Z. 자, 우리 PT 자료에 보면 여기 실행 취소가 컨트롤 Z. 여기 제가 써놨죠. 그리고 선 그리기는 단축키 L 라인이고요. 방금 전에도 했는데 객체 삭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를 하거나 이레이즈 명령을 하거나, 이의 단축키가 바벳 2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마우스 가운데 휠 조작, 화면 확대나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휠을 조작을 하는데요. 화면 확대 축소, 가운데 휠을, 마우스 가운데 휠을 위로 굴려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보면 화면이 축소가 돼요.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를 제가 이쪽에 갖다 놓고요. 가운데 휠을 위로 굴리니까 확대가 되긴 하는데, 확대가 되면서 그려져 있는 개체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버리네요. 그래서 다시 가운데 휠을 아래로 굴려서 화면 축소를 다시 했고요. 마우스 포인트 여기 갖다 놓고 해볼까요? 가운데 휠 위로 굴리면 자, 화면이 확대되면서 위로 사라져 버렸네요. 자, 아래로 굴리니까 다시 나타났고요. 즉,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화면 확대 축소는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가 고정이 된 상태로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다 보면, 급하게 작업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내가 그린 게 어디 갔지? 막 헤매는 수가 생겨요. 그럴 때 마우스 가운데 휠을 꽉 눌러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면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화면 축소, 가운데 휠 꽉 누른 상태로 화면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 휠 위아래에 굴리면 화면 확대, 화면 축소인데, 자,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운데 휠을 꽉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화면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렇게 이 동작 두 가지만 알아도 CAD 파일 열어서 뭔가 그려져 있을 때 이제 헤매는 게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휠 꽉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은 화면이 움직이는 거고요. 가운데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올리면 축소. 이와 같이 동작을 하죠. 계속해서요. 객체 선택. 저 조금 전에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선택을 했었죠. 자,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두 번째 선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누적해서 선택이 되죠. 누적해서 선택이 돼요. 선택 해제는 ESC 누르시면 돼요. 계속해서 자, PT자를 다시 보면 초록색 영역일 경우, 자, 초록색 영역에 걸쳐지는 모든 개체 선택. 자, 파란색 영역일 경우 파란색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객체만 선택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빈 공간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초록색 영역이 나타나죠. 초록색 영역에 조금이라도 걸쳐지는 개체는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 말이 이 얘기예요. 초록색 영역일 경우 초록색 영역에 걸치는 모든 개체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해보면 클릭하고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클릭,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게 초록색 영역이고요. 파란색 영역으로 선택이라는 거는 클릭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렇게 되는데 선택이 안 되죠. 선택이 안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란색 영역일 경우 파란색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는 개체만 선택된다고 그랬죠? 완전히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했어요. 마우스를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클릭을 했어요. 방금 보셨죠? 이렇게 파란색 영역 안에 이 선과 이 선만
완전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포함되는 객체만 선택할 때, 그럴 때 파란색 영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 선들이 굉장히 많을 때, 복잡할 때 내가 선택적으로 몇 개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파란색 영역을 이용하면 쉽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좀 전에 이제 지우는 거 아까 앞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선택을 했고요. 지울 땐 딜리트 한다고 그랬죠. 실행 취소가 컨트롤 Z였어요. 근데 실행 취소를 했는데 다시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Y죠. 컨트롤 Z, 컨트롤 Y인데 컨트롤 Z를 했는데 내가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가운데 위로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 컨트롤 Y 해보면 동작을 하지 않죠. 밑에 명령창에도 나오죠. 명령 복구할 것이 없음. 그래서 컨트롤 Y란 이제 재실행인데 컨트롤 Y의 전제 조건이 실행 취소 후에, 그러니까 컨트롤 Z 후에 다른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지웠는데 이게 실행 취소가 컨트롤 Z고 다시 재실행을 하려면 컨트롤 Y를 하면 되는데 컨트롤 Z 했다가 어떤 동작을 했어. 이렇게 살짝 움직였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Y를 하면 명령 복구할 게 없다. 재실행할 게 없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컨트롤 Z 이후에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아야 컨트롤 Y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선택이 컨트롤 A인데 물론 이렇게 선택해도 전체 선택이 되긴 하죠. 이렇게 선택해도 전체 선택이 되기는 해요. 근데 컨트롤 A는 한글, 엑셀 그런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전체 선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A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이제 선을 이렇게 그릴 때 L 입력하고 엔터 했어요. 클릭하고요. 여기 연결하고 싶어가지고 마우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끝점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계속해서 또 여기도 한번 갖다 대봤어요. 중간점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다 또 대볼까요? 끝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이 네모 모양, 삼각형 모양, 이런 애들을 객체 스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객체 스냅은 모양 나타날 때 클릭을 하면 정확하게 그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객체 스냅은 지금 그리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라인 명령을.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는 중에만 자, 이렇게 나타나요. 명령을 실행하는 중에만 나타난다. 여기서 명령 끝내려면 엔터를 하면 되죠. 엔터를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갖다 대봐야 객체 스냅이라는 애는 안 나와요. L 입력하고 엔터 해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선을 여기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클릭하고 자, 이쪽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하고 계속해서 이쪽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그래서 객체 스냅은 여기 F3번이라고 되어 있죠. 라인 명령 내려서 바깥에 빈 공간 클릭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나타나요. 객체 스냅들이. 그런데 F3번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객체 스냅 끄기라고 이렇게 나오죠. 객체 스냅 끄기가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갖다 대보면 안 나타나죠. 잘 안 나타나요. 화면 확대, 축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잔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조차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이제. 근데 F3번 다시 누르면 밑에 보니까 조금 전에 객체 스냅 끄기였고 지금은 객체 스냅 켜기라고 나오죠. 토글 키라고 해요. 한 번 누르면 기능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기능이 꺼지는 그런 그런 버튼을 토글 키라고 해요. 그래서 키보드의 F3번이 객체 스냅 켜기, 끄기, 토글 키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다시 갖다 대보면 이제 나오죠.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F3번이 객체 스냅 켜기, 끄기고요. 이 그림 보면은 방금 봤던 그 객체 스냅 모양이 이거예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거는 OS 명령 내리면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확인해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그리고 있는 중간에는 OS 명령을 못 내리죠. 그래서 ESC 했어요. 그리고 OS 명령 내려봤더니 이렇게 나타나죠. 제도 설정이라고 나오죠. 근데 OS 명령을 해도 되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라인 해가지고 그리는 중간에 제도 설정 대화 상자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여기 객체 스냅 설정이라는 메뉴가 제일 밑에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클릭. 그러면 이 대화 상자가 열리죠. 이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OS 명령 내려도 되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객체 스냅 설정 클릭해서 오브젝트 스냅, 이 부분이죠. 제 스냅.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 도면상에서 확인해 봤던 게 끝점이에요. 끝점. 그러니까 선의 끝점. 자, 우리가 아까 삼각형 모양도 잠깐 봤었죠. 그거는 이제 선의 중간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모양도 한번 봤을 거예요. 선과 선이 교차하는 점. 여기 저는 지금 이렇게 7개를 체크를 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7개를 체크하고 사용을 해요. 근데 뭐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선택 안 해놓고 사용하는 분도 있으시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이 체크해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7개 체크해놓고 사용하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젊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 제도 설정 대화 상자 열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얘네를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게 F3번. 그래서 확인했고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아까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는 명령이 실행돼야만 객체 스냅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환경 설정이요. ESC로 나갔고요. 우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OP 명령이 옵션스라는 명령인데, 위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멘트에서 들어가 보면, 이게 전체적인 환경 설정하는 대화 상자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게 십자선 크기가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끝까지 올렸어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뭐, 캐드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십자선 크기를 가급적 작게, 저기는 작게 해놓고 작업을 해요. 옵션에서는 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 선택에 보면은 네모 크기, 그리고 아까 객체 스냅 여기 색상 바꿀 수 있죠. 그리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객체 스냅 크기 너무 작아도 불편하고요. 너무 커도 불편해요. 적당히 중간 정도. 그리고 선택도 마찬가지. 얘도 너무 작아도 불편하고 너무 커도 불편해요. 그래서 얘도 중간 정도.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백업 파일 생성되게 하느냐, 뭐 아니면 저장 자체를 버전을 낮춰서 저장을 하느냐, 이런 설정들 전부 옵션에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선 길이가 되게 길 거예요. PT 자료에는 설명을 안 해놨는데 이 선 길이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선 자체를 더블 클릭 해보면 이렇게 작은 속성창이 열리고요. 이게 선 길이죠. 엄청 길죠.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도면을 그리려고 할 때 새로 만들기 해서 ACADIS를 열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가로 10mm, 세로 20mm 직사각형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라인 클릭했어요. 그럼 이제 20짜리 선을 그리고 싶은데 일단 다음 점 지정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냥 클릭이잖아요. 그냥 클릭해봤어요. 작게 그렸어요. 엔터 하면은 이제 빠져나오죠. 혹은 ESC로 끝내도 되기는 해요. 좀 작게 그려놨는데 가운데 휠 위로 굴려서 조금만 화면을 키워서 이 선이잖아요. 얘 더블 클릭. 저는 분명히 작게 그렸는데 길이가 125예요. 그죠? 그래서 매번 그릴 때마다 이렇게 길이가 엄청 크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새 도면을 그릴 때는 새로운 ACAD ISO 템플릿 파일을 열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리미츠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종이 크기를 설정하는 건데 유식한 말로 하면 도면의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4 용지 사이즈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LIMITS 이 명령은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LIMITS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명령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자 뭐라고 나와요? 왼쪽 아래 구석을 지정하래죠. 가로 안에 이렇게 0.0066, 0.0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된 거고 그냥 0,0이에요.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종이의 왼쪽 아래의 점을 정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가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가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하면 그러면 이 값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엔터 한번 해봤어요. 엔터 했더니 자 이번엔 오른쪽 위 구석 정하래요. 종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위 구석 정하래요. 그래서 A4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7에 종이 가로로 놓을 때 297에 210이에요. 이렇게 정하면 돼요. 근데 화면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화면상에 이제 종이가, 내가 정한 종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그러면 이 명령, 이거를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옵션 중에 A를 입력해 주면 돼요. 한번 해보면, Z 엔터, A 엔터. 했더니, 여기 뭐 모눈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모눈의 크기가 이렇게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 크기를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가 10에 세로가 20짜리 선을 그리고 싶으면 자 라인 클릭했어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점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ESC 했어요. 이 선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는 좀 작게 나오죠. 20 정도 나오네요. 이가. 그래서 이제 도면 그릴 때는 이와 같이 항상 리미츠 명령으로 종이 크기 정하고요. 그 다음에 줌하고 A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부가적인 설명이 하나 있는데 OS 명령 내리거나 혹은 Shift 마우스 오른쪽 재생 설정 들어갔을 때 여기 왼쪽에 스냅빗 그리드라는 이 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내가 종이 크기 A4 사이즈로 정했거든요. 그거를 화면 가득 채워놓은 상태예요. 내가 정한 종이 크기만큼 안쪽만 이렇게 모는 표시가 나타나죠. 이게 방금 Shift 오른쪽 객체의 설정 스냅 및 그리드에서 제한 초과 그리드 표시, 자 요거 체크를 푼 거예요. 요거를 다시 체크를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그럼 또 전체적으로 모눈이 나타나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D자료에 나타나 있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을 그릴 건지,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